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암인데요. 실제로 요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성 암 종류 중 하나인데 이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맞물린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전립선암의 발병률의 증가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전립선암의 환자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립선 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뇨기계 종양 중 하나로 2010년도 보고에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남성암 발병률 중에서 1위가 전립선 암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악성 종양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립선 암은 50세 이전에선 흔하지 않은 질환이나 50세를 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도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서 한국인의 2010년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 등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10년 한 해 동안 암 발생 환자는 약 2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 남성 암 환자는 약 10만 명이 발생하였고 전립선 암은 남성 암 발생 환자 중에서 5위를 차지하며 약 7,80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암은 갑상선 암과 더불어 남성에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방광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식기관의 일종으로 정액 성분의 일부를 이루며 내부에는 포도송이와 같은 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샘물은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을 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전립선의 모양은 밤처럼 생겼으며 약 15g에서 2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뇨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전립선이 소변과 정액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보기가 불편해지거나 정액을 배출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립선은 인종과 식생활,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보다는 육식주의자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전립선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립선 암은 악성 종양이 대부분이며 악성 종양이 자라면서 전립선 내부에까지 종양이 진행되어 다른 암들과 같이 뼈나 폐 등 신체의 다른 부위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전립선 암은 비뇨기과적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나 암이 진행함에 따라서 요도의 압박이나 요로 폐색 등의 중요한 비뇨기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암에 비해서 척추나 골반뼈 등 신체의 가장 중심적인 부위에 전이를 일으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립선암이 발병하게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전립선 암은 나이나 가족력, 시기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 전립선 암 환자가 있는 경우 전립선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버지나 형제 중에서 전립선 암 환자가 있다면 전립선 암의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고 아버지나 형제가 60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3배, 아버지와 형제 모두에게 전립선 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약 4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가족력이나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립선 암은 전체의 약 15% 정도이며 나머지 85%는 유전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이습관도 전립선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구인의 대표적 암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 암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변화된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급증, 생활 습관의 서구와 최신 진단 장비의 도입 등으로 전립선 암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암은 모든 암들이 그러하듯 초기 증상만으로 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변 보기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또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과 감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배에 힘을 주며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는 증상 등이 발생합니다. 전립선 암이 가장 흔하게 전이되는 부위가 척추뼈인데요. 이런 경우는 허리 통증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립선 암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전립선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전신의 뼈에 전이가 발생한 후 특히 뼈 전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아갔고 검사하는 도중에서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조 증상과 조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전립선암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단된 경우 향후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한 병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이 주위 장기 침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전사나 단층 촬영 혹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 암이 뼈로 전이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골 주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기가 결정하게 되면 환자의 나이와 기대 여명,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혹은 그 외 다른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적인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법에 따라서 개복을 통한 수술법, 복강경을 통한 수술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이 개발되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전립선 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암의 완치가 목적이 아닌 그 진행을 억제하고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세포는 다른 암세포와 달리 남성 호르몬에 의존해서 증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서 암세포 수를 줄이는 것이 남성 호르몬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전립선 암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약 80% 환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것이 암세포 전체를 제거하는 데 역부족이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으로 바뀐다는 것이 호르몬 치료의 한계점이며 이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립선암 예방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들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아직 전립선 암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전립선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50세 이후부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세 이후부터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과도한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및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한 후에 섭취할 경우 전립선 암 예방을 도움을 주며 음식이나 콩으로 만든 음식이나 녹차 역시 전립선 암의 예방을 돕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치료 성공률은 크게 좌우하는 것이 병기와 치료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된 경우, 초기 암의 경우 약 90% 환자에서 완치율을 나타내지만 주위 장기로 침범된 경우나 전이가 있는 경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칙적인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